주거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에 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발의 취지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들 국회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10위권의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경제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이 짓밟히고 있고 국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격을 바로 세우고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는 일명 비닐하우스 주거 방지법, 즉 수많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주거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그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년간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지지부진하게 소홀히 해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현행 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기숙사 환경, 이 주거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을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도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해외 선진국들은 노동자의 주거 환경에 대한 최소한 기준을 법률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기숙사 구조, 설비, 설치 장소 등 주거 환경에 대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법률안에는 근로자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고, 또 사용자의 기숙사 유지, 관리의 의무를 신설했고, 또 노동부로 하여금 기숙사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할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 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사업주가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게 했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에 위법한 기숙사 제공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서 기숙사를 개선하려고 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사업주 부담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애써주신 이주노동자 각 지원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이주노동자의
노동 인권 개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나아가 내국인 노동자까지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세상이 마련될 수 있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주원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인 김사강 선생님이 부산 경남 지역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 시민 모임인 밀양깻잎 이주 노동자 일감다운 삶을 위한 시민 모임의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주인권연구소 김사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초부터 부산 경남 지역에서 밀양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 모임이라는 것을 시작해서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과 주거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저희 모임 이름이 밀양깻잎밭이 된 것은 저희에게 어느 날 캄보디아 출신의 여성 노동자들이 전국 최대의 깻잎 산지인 밀양을 탈출해서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가 들은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되게 전형적인 농업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 할당량이 깻잎 15박스를 따지 못하면 하루 종일 물 마실 시간, 허리 한번 펼 시간도 주지 않는 장시간 노동,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하고 한 달에 하루 이틀 쉬는데도 힘내로 한 달에 하루 이틀밖에 없는데도 손에 쥐는 월급은 한 달에 120만원, 기껏해야 130만원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런 깻잎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딸기밭에서도, 이천의 상추밭에서도, 대저의 토마토밭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고 이것밖에 받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과도하게 책정된 기숙사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가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이런 기숙사에서 30만원, 많게는 40~50만원에 그것도 1인당, 그래서 3명, 4명이 같이 살면 100만원을 훌쩍 넘는 이런 기숙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것일까요? 여기에 뭐 주변 시설가 그래서, 아니면 주변에 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서, 아니면 집의 환경 자체가 좋아서, 학군이 좋아서, 다 아닙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가 이렇게 높은 것은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부리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꼼수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것이 고용주법상의 농업노동자들에게는 휴일, 근무 시간이 적용되지 않아서 아무리 일을 오래 시키고도 주 44시간, 월 226시간의 시간만큼의 시급만 지급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에 고용노동부에서 해주신 것이 뭐냐면 농업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을 곱해서 계산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지침이었습니다. 그 지침이 시행된 이후 갑자기 임금이 오르게 되었고, 그 늘어난 임금을 상쇄하기 위해서 고용주들이 기숙사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높은 기숙사비라는 것은 임금을 깎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 이거를 노동자들도 알고 고용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혹은 모르는 척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뿐입니다. 이번 2월에 지침이 나왔습니다. 숙소 비용이 높다고 하니까 그러면 숙소비를 월급의 일정 퍼센테이지로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 지침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기숙사에 살 때는 월급의 8%,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월급의 15%만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의 특정 비율 상한선을 정해서 기숙사비를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돈을 받는다는 게 문제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임금을 깎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폭로를 하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이고,
법을 찾아서 실행하기로 하는 의지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1등 의원실과 함께 고용노동자재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법안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주 노동자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반책민 씨입니다. 캄보디아말로 말씀을 하시면 통역을 옆에서 도와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ខ្ញុំមានបញ្ញាការស្នាក់នៅរបស់ខ្ញុំគឺមួយបន្ទប់ស្នាក់នៅ4នាក់ហើយម្នាក់គឺកាត់30,000 예,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저는 4명이 공유하는 방 하나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곳에 살았는데요. 이곳에 1인당 인근에서 30만 원씩 부담이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ចាហើយខ្ញុំការកាត់30,000ហ្នឹងគឺខ្ញុំស្នាក់នៅបាន4ឆ្នាំ5ខែហើយ 저는 그렇게 30만 원을 공제 당하면서 4년 5ខែ 4년 5개월 이렇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ចាឥឡូវនេះខ្ញុំដោយសារខ្ញុំឈឺហើយខ្ញុំសុំទៅផ្ទះអញ្ចឹងហើយខ្ញុំមិនអាចទីអាថ្លៃកាត់30,000នឹងបានទេអញ្ចឹងខ្ញុំសូម 지금은 몸이 아파서 이제 귀국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귀국하려고 합니다. ចាអញ្ចឹងហើយខ្ញុំសូមឲ្យថៅកែទាំងអស់ហ្នឹងកាត់ថ្លៃផ្ទះដល់អ្នកពលករទាំងអស់ហ្នឹងសូមកាត់បន្ថយកុំឲ្យកាត់30,000អញ្ចឹងព្រោះពលករហើយការស្នាក់នៅសូមកុំឲ្យមាន4នាក់អញ្ចឹងត្រឹម1នាក់ឬក៏2នាក់អញ្ចឹង 예,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지내는 것도 아니고 4명이 한 밤에 이렇게 지냈는데 1인당 30만 원씩을 집에서 이렇게 경제를 하였습니다. 예, 지금 총 8명이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 전장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좀 바꾸시자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노동부에 이제 진정을 해서 주거비로 이렇게 깎는 거 지난 50개월 이상 해서 이게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항변해서 얼마라도 좀 되돌려갖고 수당으로 되돌려갖고 교육하고자 합니다. 많이 아파서 그렇게 하는데 근로감독관들, 노동부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노동부의 입장은 그것은 민사적인 것이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다를 수가 없다. 그 집에서 그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린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저희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할 게 없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현장의 근로감독관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임금의 약 20%에서 30% 정도의 되는 임금을 이 비닐하우스 주거비의 명목으로 지난 50몇 개월간 착취를 해놨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받을 길,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 지금의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건 의원실에서 마련해 주신 그 유의미한 법이 없는 무법 상태인 곳에 어떤 제도적인 규제 혹은 통제 혹은 감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짐으로써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통역과 구현 설명을 도와주신 분은 저희 이주 노동자 지원하고 있는 지구민의 정류장의 김희찬 대표님입니다. 네,
네, 현장 발언 마지막으로 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영 상담 팀장님께서 사업주 갈등 상황하고 이런 주거권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주인권센터에서 온 박정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주민 관련한 활동을 하기 전까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는 이를테면 비닐하우스는 농촌 지역의 풍경 중에 하나,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는 짐을 넣는 창고, 임시적으로 짐을 넣는 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곳에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어 제도를 모르는 이런 취약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이주노동자들과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겪어보면은요,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기숙사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을 실제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기숙사 안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고, 기숙사에 있는 개인적인 이주노동자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또 기숙사 문을 걸어 잠가서 들어오거나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해왔던 기숙사를 갈등이 생기면 기숙사 비를 내놓으라고 갑자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숙사와 관련한 갈등 상황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주노동자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주는 정말로 이주노동자에게서 기숙사, 숙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기숙사가 열악하면 다른 곳에서 기숙사를 구하던가, 아니면 사업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업장을 바꾸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농촌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주택 밀집 지역과 굉장히 먼 작업장에서 개인적으로 숙소를 구하기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표준근로계약서,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사업주와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분명히 기숙사와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숙사의 문제를 통해서 기숙사 문제로 사업장을 바꿀 수는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아까 김희찬 활동가가 설명을 좀 해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주민들과 동행하면서 저는 이전에는 법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주민들과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최소한으로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법이 이주민들한테는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이주민 주거 문제에 대한 현장의 고민을 의원실과 함께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한 작은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박유리 비정규 전략사업부장님, 그리고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의 고지훈 대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민주노총 박유리입니다. 기자회견을 읽기 전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인식하고 기준을 만드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너무도 미흡한 것이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숙식비 기준에 대해서도 아까도 그랬습니다. 과도한 숙식비 공제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했으나 여전히 그 지침은 폐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주들이 편법을 이용해서 이주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그 삭감을 돕는 데 쓰이지 않기를, 그 지침이 폐기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자회견을 짧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박스는 집이 아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2017년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2만 7천여 명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가운데 30%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 등 임신시설을 기숙사로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제공되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는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뿐 아니라 채광과 환기가 안 되는 것은 물론 상하수도나 화장실 등 주거시설의 필수적인 위생산비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주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임시가건물로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나 가스 노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방제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기숙사에 대한 규율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숙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으며 특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불법 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숙소에 대한 문제 제기나 진정을 하더라도 조사, 감독, 추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규정의 재정비, 관련 법령의 실효성 확보, 관리감독 체계 개선, 불법 건축물의 기숙사 사용 금지, 사업주의 책임 의무 강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단체 및 의원실은 다음과 같은 법률의 개정을 제안한다. 첫째,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부속 기숙사를 설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체적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기숙사가 주거시설로 적절한 구조와 설비, 환경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 안전, 사생활 보호를 보장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의무에 기숙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고용허가의 요건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숙사를 포함하고 사용자가 이주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한다.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에 계약과 다르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숙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무엇보다 열악한 기숙사 환경 등 불합리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단체 및 의원실은 더 이상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 등 불법 건축물이 숙소로 제공되지 않기를, 그래서 그 누구도 비인간적인 주거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개정안을 발의한다. 우리 모두는 본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문제를 널리 공론화하여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 인간적으로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17년 9월 27일. 네, 이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이용들 고용인권법 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주최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